이번 시간은 이제 장애 케이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장애도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장애죠. 예. 게이트웨이 이중화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는 뜻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서 이제 넥스트홉 역할을 하는 장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장비들이 이제 주로 트래픽들이 이제 모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중화 구성으로 HA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HA는 High Availability, 가용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형태의 장비들이 될 수 있는 게 라우터, L3 스위치 라우터 역할을 하는, 다음에 L4 방화벽, 뭐 이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다 이중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중화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모든 벤더들이 이중화를 위한 어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요. 뭐 이 그림상에서 보면 지금 요 라우터 두 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밑에 네트워크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이 돼서 이 밑단에 이제 디바이스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게이트웨이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장비도 이중화되어 있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업링크 회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지금 라우터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역할의 위치 상태, 토폴로지 상에 있을 수 있는 게 뭐 방화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단이 서머팜이다라고 하면 L4의 이제 인라인 형태의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화벽에 밑에 뭐 PC들이 여러 대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버팜, 뭐 DMZ 같은 경우는 뭐 밑단에 라우터가 또 있어서 아예 경계를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뭐 anyway, 그래서 이 넥스트홈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들은 이중화될 수 있는 방법이 벤더별로 다양한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트래픽을 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실제로 이 바깥쪽으로 트래픽을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잡고 있겠죠, 얘로 평상시에. 근데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중화를 구성한 목적이 뭐겠어요? 이쪽으로 해당 트래픽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죠. 이 전달되게 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트래픽이 얘가 죽었으니 야야 내가 받을 수 있게 뭔가 네가 나한테 보내 라는 형태의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RP 테이블을 컨트롤한다. 그래서 ARP가 제가 예전 시간에 초창기에 아마 보시면 매우 중요한 프로토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 게이트웨이 세팅을 이 라우터들을 잡고 있고, 얘가 트래픽을 보낼 때 이쪽을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하냐에 대한 부분은, 이 트래픽이 나가는 트래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트래픽을 전달하는, 데이터 전달하는 거를 OSI 7레이어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왕 실제 얘가 이제 응용단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세그먼트화를 하고 TCP 포트를 붙이고 뭐 밑에 IP 헤더를 붙여서 실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뒤진 다음에, 그죠? 라우팅 테이블이 뭐겠어요? 뭐 PC 같은 경우는 빵점빵점빵점빵에 대해서는 얘로 가라. 얘가 1번이라고 할게요. IP가 얘가 2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1번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1번이 받을 수 있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프레임 헤더가 이더넷이죠. 그래서 앞단에 뭐 IP 헤더 있고 TCP, UDP 뭐 이런 헤더 있고 실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는 여기밖에 없어요. 얘한테 보내야 되는데, 얘한테 보낼 때 평상시에 얘가 받을 수 있게끔 ARP 테이블을 이 DMAC 정보를 얘가 받을 수 있게, 얘 NIC 인터페이스에 설정되어 있는 맥 어드레스로 박아야 될 거잖아요, 사실. 얘 맥 어드레스가 A'이라고 할게요. 얘는 B'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A'을 어떻게 만들죠? 나는 1번으로 보낼 거야, 이 데이터를, 이 IP 패켓을.
그러면 1번으로 받기 위해서 1번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어 라고 해서 ARP 테이블을 이 PC가 뒤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ARP 테이블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 이쪽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이 네트워크 전체에다 뿌린다고 그랬죠. 야, 1번에 대한 맥 누가 갖고 있어? 누구야? 라고 하면 얘가 그 정보를 ARP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요청 리퀘스트를 받아서 1번 나야. 내 맥은 A 프라임이야 라고 보내주겠죠. 그래서 얘는 ARP 테이블에 1번에 대한 맥은 A 프라임이야 라고 자기가 테이블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1번으로 가는 모든 트래픽 라우팅 테이블의 넥스트홉이 1번으로 세팅되어 있는, 얘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맥은 다 A 프라임으로 되게 되고, 뭐 PC에 자기 맥 주소를 소스 맥으로 받겠죠.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이 정보가 이 스위치로 가죠. L2 스위치로 가게 되면 이 L2 스위치는 뭐 한다 그랬어요? L2 스위치는 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소스 맥은 자기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데 쓰는 거고요. 여기밖에 못 봐요. 얘는 L2 헤더밖에. 그러면 A 프라임이 이쪽으로 가 있다라는,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있겠죠. 예, 맥 테이블. 그래서 프레임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얘는 그 프레임이 들어오면 나한테 오는 프레임이네. 이거 받아서 위로 올려서 내 다음 동작을 해야지. 뭐 라우터면 라우팅을 할 거고, L4면 로드 밸런싱을 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죠. 윗단으로 올려서 방화벽이면 윗단에 있는 뭐 폴리시를 보고 이제 퍼미션을 해야 되냐, 뭐 억셉을 해야 되냐, 드랍을 해야 되냐, 뭐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전달이 됐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얘는 이게 죽은지 어쩐지를 모르죠. 이 PC 입장에서는. 그래서 A 프라임으로 계속 보내게 돼서 이 A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그냥 얘는 계속 이렇게 뿌릴 거예요. 가지고 있는 쪽. 근데 A 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맥 정보가 여기 살아있는 한 계속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포트가 죽었어요. 만약에 이게 죽어서 이 중간에 어떤 장비가 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여기서 드라이브 되겠죠. 그러면 A 프라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가 죽었기 때문에 날아가고 뭐 계속 정보를 어딘가를 가겠죠. 이 L2 스위치는 뭐 정보를 먹어버리는 애는 아니니까. 그럼 이쪽으로 보내봐야 이쪽에 A 프라임이라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이중화를 했다라고 하면 얘가 죽었을 때 얘가 이 그림상 방금 설명드린 상황에서 봤을 때는 A 프라임으로 들어오는 프레임을 받아서 얘가 처리를 해줘야 이중화에 대한 서비스가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서비스하는 프로토콜도 있어요. 뭐 VRRP의 초창기 버전들이 대부분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있었어요. 요런 디바이스들이 그런 환경으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중화를 지원하는 이런 벤더들은 아까 말했듯이 A 프라임, B 프라임, 1번, 2번 이라고 하면 이 VIP라는 개념을 써요. 3번이란 IP는 그대로 쓰면서 이 3번에 대해서 통신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맥은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IP에다 실제적으로 라우팅해서 넘겨주고 하는데, 이 1번에 대한 A 프라임이 있는 반면에 3번에 대해서는 VIP에 대해서 아예 고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변동사항이 없게끔 만들어줘서 이 3번에 대한 정보는 이 PC가 계속 라우팅 테이블의 넥스트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냥 일종의 뭐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3번에 대해서 맥도 V맥을 쓸 거냐 아니면 리얼맥 A 프라임, B 프라임을 그대로 쓰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3에 대해서는 PC가 A 프라임을 갖게끔 하다가 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가 테이크오버를 하면서 3번에 대한 정보를 B 프라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리얼맥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V맥을 계속 써서 얘는 뭐 Z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Z 프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VIP V맥에 대한 정보는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기존의 리얼 IP와 리얼 맥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인터페이스로 리얼 서버, 리얼 인터페이스로 그 다음에 실제 가상으로 VIP와 VMAC을 만들어서 얘가 마스터로 동작을 할 때는 얘가 해당 정보를 뿌려주고 어떤 응답에 대해서 ARP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가 테이크오버를 할 때는 다시 3번에 대한 Z 프라임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또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PC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PC들이 평상시에 3번에 대해서 만약에 리얼맥을 쓰는 케이스 그 다음에 VA맥을 쓰는 케이스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번에 첫 번째 리얼맥을 쓴다라고 하면 3번에 대해서 A'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이 뭔가 헬스 체크를 주고 받다가 얘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얘가 프레임을 보낼 때 이 3번에 대한 맥 어드레스로 B'으로 바꿔서 보내게끔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가 가진 ARP 테이블을. 그걸 어떻게 해야죠? 예. 그걸 ARP 중에 GARP라는 Gratuitous ARP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ARP 테이블 상대방의 ARP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메시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이트웨이의 이중화 장비들은 메커니즘 자체가 평상시엔 얘가 물리적으로 디바이스가 다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다른 방법을 왜냐면 OS 7의 동작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리 디바이스가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른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비가 서로 간의 이중화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으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다 ARP, GARP 테이블을 써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ARP 테이블을 업데이트 시켜준다. B'으로. 그렇게 되면 얘가 프라임을 B'으로 받게 되면 얘는 리얼맥 같은 경우는 B'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 스위치는 이쪽으로 이 스위치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얼맥일 때 어떨까요? 리얼맥 때 아예 VMAC이죠. 예, VMAC을 썼을 때 3의 Z'이라고 ARP 테이블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얘가 평상시에 1번에 A'를 쓰고 있었고 2번에 B'을 쓰고 있는데 3번에 Z'은 평상시에 얘가 뿌리고 있었어요. 응답을 주고 있었어요. Z'이라는 건 나라고. 그러다 얘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얘가 Z'을 이제 뿌리는데 사실은 얘는 얘 입장에서는 ARP 테이블 자체가 변동이 될 필요가 없죠. 항상 3번은 Z'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업데이트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ARP 테이블을 통해서. 근데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얘 스위치 입장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 볼까요? 얘가 뭔가를 보내지 않으면 뭔가를 이 네트워크상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얘 입장에선 Z''이라고 하는 맥 어드레스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잡혀 있겠죠. 얘 인터페이스 살아있는 한. 그죠? 얘는 어떨까요? 얘 입장에서. Z''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이렇게 통신 들어오는 애들도 있었을 거니까. 평상시에 얘가 마스터 역할을 할 때는 Z''이라는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 포트 F의 0의 3에 이 목적지가 있다라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잡혀 있었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통신이 얘로 들어오는 애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얘가 인터페이스가 죽지 않으면 계속 얘는 이쪽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얘가 죽으면 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얘가 다시 갖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그래서 얘도 똑같이 GRP 메시지를 보내요. ARP GRP 자체가 브로드캐스트로 뿌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스위치가 그 정보를 받아서 이 Z''이라는 정보로 뿌려주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소스의 정보가 Z''이다라고 하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쪽으로 전환이 되게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전환을 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명확하게 이해되시면 이 이중화, 게이트웨이 이중화라고 하는 게 라우터의 뭐 HSRP라든지 뭐 VRRP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각종 방화벽들이나 L4 장비들 업체들마다 벤더마다 이런 기본적인 HA 프로토콜 로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표준이 VRRP였고요. 이거를 시스코 입장에서는 HSRP라는 걸로 약간 형태를 바꿨고,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경우나 뭐 방화벽 벤더들 체크 포인트는 아마 CCP, 클러스터링 약간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역할에 맞게끔 어떤 역할들을 더 하게끔. 뭐 F5는 F5 자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D로 뭐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뭐 네스카우트나 뭐 이런 네스카우트가 아니죠 네스크린 주니퍼 같은 경우는 네스크린 장비들은 NSRP 뭐 주노스는 JSRP 뭐 이런 걸 쓸 거예요 아마. 예.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들인데 기본적으로 다 메커니즘 다 이런 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 간에 이제 그래서 상태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라우터나 이런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 패스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둘 간의 일종의 이런 프로토콜들은 멀티캐스트 같은 어드레스를 써서 서로 간에 이 일종의 누가 마스터가 될지를 결정을 하고 마스터 슬레이브 평상시에 얘가 메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일종의 헬스 체크를 하게 됩니다. 헬스 체크를 해서 헬스 체크에 대해서 뭐 몇 번 응답을 못 받거나 데이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내가 마스터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GRP 메시지를 쫙 뿌려줘서 이제 밑단의 테이블들이나 PC들, 디바이스들, 엔드호스트들의 ARP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세팅하는 로직들, 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몇 있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VRRP 그룹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왜냐면 이 네트워크에 또 이중화로 또 구성된 다른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VRRP 그룹이 겹쳐가지고 서로 간에 맥 어드레스를 같이 이제 VMAC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해당 그 그룹 넘버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왜냐면 가상의 맥이기 때문에 쫑이 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벤더들마다 특징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장비 간의 상태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시점에 마스터가 되는지, 마스터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 보내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전환이 된다라고 해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안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 돌아오는 경로 뭐 TCP 커넥션 같은 경우에 에크 정보가 뭐 평상시에서 이렇게 이제 테이크오버가 됐으면 이렇게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지금 테이크오버를 시켜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돌아오는 게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뭐 윗단의 장비에서 세팅이 돼 있어. 얘는 이미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드랍이 되겠죠. 그리고 구성상에 여기 이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어떤 구성이냐면 장애가 많이 나는 이슈가 나는 게 이 중간단에 이제 링크가 이제 끊어졌을 때 이 피지컬한 자기들의 인터페이스가 죽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인터페이스가 죽었다는 건 명확히 얘가 인지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서 링크가 계속 업인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 경로상에 헬로우가 이렇게 주고받는 경로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라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보낸 헬로우도 못 받고 얘가 보낸 헬로우도 못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어떤 상태? 둘 다 액티브로 내가 마스터야. 그래서 둘 다 보내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트래픽이 가고 요렇게 트래픽이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장비 게이트웨이가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일반 라우터 같은 경우는 라우팅만 정상적으로 돼서 어시메트릭 하더라도 나가는 건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올 수만 있으면 뭐 어찌됐든 어떤 루트상에 있다라고 하면 통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명확히 이렇게 뭐 끊어진 상태라고 하면 돌아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밑단의 구성이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루트가 있어서 돌아오는 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통신이 될 수도 있어요. 라우터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풀 방식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세션 테이블을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들은 이 세션 테이블에 대해서 응답이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통신이 되는데, 뭐 얘네들 간에 세션 테이블에 대한 싱크하는 로직이 따로 루트가 있어서 싱크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서 교환을 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L4 같은 경우는, L4는 사실 이렇게 인라인으로 구성하게 되면 L4는 자기 자신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두 대가 만약에 리얼 서버고 VIP로 얘네가 뭐 버추얼 서버를 만들어서 로드 밸런싱을 시키고 있다. 근데 평상시엔 얘가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얘한테 로드 밸런싱을 시키고 있다. 요렇게 라고 했는데, 테이크오버가 됐을 때 이 VIP가 뭐냐에 따라서 이 뒷단에 이 모든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버추얼 IP들은 모두 테이크오버가 돼야 되겠죠. 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루트에 따라서 또 통신이 될 수 있고 없고가 또 결정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길어지니까 L4에 대해서는 한번 인라인 구조일 때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케이스를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라는 걸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에 아마 제가 STP 관련된 걸 했으니까 L2하고 지금 L3 사이 구간에 대한 헬스 체크, 그다음에 라우팅, L4, 방화벽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좀 하시고, 증상은 뭐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다 안 될 수 있다. 뭐 이중화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슈가 생겨서 그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찾아보시거나, 아마 장애가 많이 발생하신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 안 되거나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경로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루트 이 장비들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쪽을 트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상호간에 뭐 프라이티가 여기가 죽었을 때 프라이티를 낮춰서 강제로 이쪽으로 테이크오버가 되게 해서 이쪽 인터페이스 웬 인터페이스가 죽더라도 트래픽이 나가는 트래픽을 이쪽으로 넘겨줘서 돌아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트랙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화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 신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L4 같은 경우도 이중화 구성하는 로직에 따라서 이 구성 아키텍처에 따라서 어떤 특정 IP만 통신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별도의 싱크 채널을 통해서 헬스 체크를, 이런 인터페이스, 통신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인터페이스뿐만 아니고 상호간에 뭐 상태 정보들, 데몬을 체크한다거나 뭐 이런 체크들을 주로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업체에 따라서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밑단의 넥스트홉까지, 얘가 설정되어 있는 넥스트홉 정보까지 통신이 되어야만, 예? 실제로 내가 테이크오버를 받아서 마스터 행위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추가적인 어떤 헬로우만 단순히 받아서 안 받아지면, 상태 정보만 안 받아지면 바로 마스터가 되는 로직이 아니고,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체크를 더해서 내가 정말 통신할 수 있는 레디 상태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해야지만 실제로 아까처럼 트래픽을 전환하는 GRP 메시지를 보내서 나한테 보내게끔 만들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 뒷단도 당연히 네트워크 있겠죠. 인터페이스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일종의 클러스터 세팅이라고 하고요. 이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별로 이렇게 이중화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워낙에 얘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화벽이나 L4 같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서비스하는 메커니즘이 통째로 넘어가야 되는 형태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정보로 일종의 클러스터링 형태로 구성을 해서 모든 인터페이스를 같이 체킹을 해서, 예, 액티브 스탠바이를 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벤더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벤더 장비들을 서포트 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벤더를 통해서 상세하게 테이크오버 되거나 어떤 식으로 헬스 체크를 하는지, 어떤 시점에 마스터가 되는지, 이 방법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방압이나 엘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세션 싱크는 어떻게 하는지,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넘기는지, 그다음에 이 둘 간에 완전히 똑같이 컨피그를 동기화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컨피그는 구분이 돼서 별도 장비처럼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얘가 마스터 역할을 하다가 얘가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벤더분들도 있어요. 제품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들을 명확히 물어보셔서 실제로 장애 케이스가 어디 구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얘가 통신이 되구나. 그리고 이제 벤더분들하고는 다르게 이 전체적인 통신 플로우 이 뒷단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넘어갔을 때 트래픽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오는 루트는 이쪽으로 돌아오게끔 안 하게 하려면 얘 입장에서 돌아오는 루트를 이쪽으로 다시 어싱크하지 않게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라우팅이라든지 돌아오는 루트까지도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 관점에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케이스 할 때는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정해놓은 시간을 항상 오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요 관점에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벤더 업체분들께서는 요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